안녕하세요. 인생을 빛내는 법칙 보험 골든룰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는 50대 은퇴를 하고도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행복한 인생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방송 보험 골든룰.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의 박경자 이사, 김효성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경자 이사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나온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 마케팅이사 박경자입니다. 네, 다음은 김효성 팀장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 김효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이 나이를 먹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관절염, 당뇨 이런 질병들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네, 표에서 보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분 89%가 이 고혈압이나 관절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노인 인구 10분 중에 9분이 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통계는 사실상 누구나가 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요즘 이 고혈압이나 관절염,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젊은 층들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노인분들의 약 90%가 앓고 있다는 만성질환.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젊은 층에서 만성질환 비율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점점 젊은 층까지 만성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만성질환이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질병을 30대, 40대에서 35%가량 앓고 계시고요. 20대도 2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만성질환의 발병 원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부족, 또 음주와 흡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좀 젊더라도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사님, 다른 질병보다 이런 만성질환들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만성질환의 경우에 발병 후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고요. 특히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긴 시간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보게 되면 고혈압 유병자의 경우 심장 질환은 2배, 뇌혈관 질환 1.2배, 당뇨 유병자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의 경우 무려 2배에서 4배, 뇌혈관 질환도 2배나 높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비한 관리와 발병 이후에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만성질환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니까요.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평균 의료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만성질환 환자들이 비질환 환자들에 비해서 2.5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의료비는 2.5배나 지출이 된다면 그 고충이 실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만성 질환에 걸린 분들은 장기가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또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정말 평상시 건강관리,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예전에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고 약도 먹고 있는데요. 혹은 나이도 많은데 지금 준비하기에는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미리 슬쩍 알려드리자면요.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효성 팀장님, 이 과거 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보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병자 보험인데요. 유병자 보험은 말 그대로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이 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할증 적용됩니다. 네, 유병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병이 있는 사람을 말하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병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유병자의 범위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질병인 감기에서부터 중증 질환까지, 즉 모든 질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래도 진짜 말 그대로 이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막상 가입하려면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심사 기준에만 통과하시면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심사 기준, 유병자 보험의 심사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 검사에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없는 경우, 5년 이내에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병에 걸린 적이 있어도 또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언제부터 보험이 출시됐고 어느 정도나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시면 한 가구당 97.5%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유병자가 많이 늘어나고 유병자 보험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 가입률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간편가입보험이 2015년 첫 출시되었고 이후 생손보사별 보험이 다양하게 출시되었으며 차츰 심사 기준도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MC님, 네. 혹시 초간편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라고요. 어떤 보험인가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325 심사 기준에서 단 한 가지만 물어본 후 가입하는 보험을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만 물어보고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심사 기준에서 단 한 가지만 만족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상담드렸던 5년째 투석 중이신 분을 초간편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에 진단금이 하나도 없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초간편 유병자 보험을 통해 진단금을 보완해드렸습니다. 또한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3년이 경과하여 초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보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해드리고자 새로 나온 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면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험 관련 고민에 대해서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자, 김효상 전문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서 이 유병자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결국 2012년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보험으로 대비한 터라 그때 받았던 암 진단금으로 악성 종양 절제 수술도 하고 이후 항암 치료도 잘 받아서 2017년에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 또 질병에 대한 진단금이 높은 보험은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으로 고생하셨던 사례자분의 안타까운 사연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험으로 대비도 잘 하셨고요. 또 지금 완치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사연자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54세 여성분으로 방문 당시 가입하고 계셨던 세 개의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 35만 원씩 내시며 유지 중이셨습니다. 가족력으로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가족분들이 다수 계시다고 설명하셨고 2012년경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0.2cm 크기의 악성 신생물을 부분 절제로 떼어내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지 중이셨던 세 개의 보험사에서 암 진단금으로 총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으셨고 보험료 또한 납입을 면제받으셨습니다. 네, 다행히 보험으로 대비하셔서 진단금도 받으시고 또 수술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이 사연자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셔서 2017년경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치료 중 진단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셔서 추가 가입을 계속 원하셨으나 말씀하셨을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중에는 안타깝게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사연자분께서 직접 이 병마에 대한 고통을 겪고 나니까 심경상 변화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완치 판정 받으셨지만 아무래도 암을 앓고 나니까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도움 주셨나요? 네, 사연자분께 유병자 보험 2건을 추천드려 추가 가입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M생명의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해 드렸고 M화재,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진단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한 진단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가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큰 도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 사연을 갖고 계신 비슷한 사연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유병자와 관련하여 많은 보험들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셨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유병자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 받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의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현재 74살 되셨고요. 2014년 6월 전립선암 3.7기를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뼈나 림프절로는 전이가 안 되셨고 병원에선 수술, 방사선 치료를 권고했으나 나이도 먹었고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지 하시면서 치료를 거부하신 채 정기적인 검사만 받고 계시고 그리고 2년 전 당뇨 진단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고 계세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연자님 그동안 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아버님을 포함해서 가족분들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5년 전 암 진단 받으시고 2년 전에는 이 당뇨 진단 받으시고 치료 중이신데요. 이사님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결과적으로 가능하셨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 5년 전 가입되어 있던 보험 내용을 보게 되면 L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과 3대 진단자금으로 이루어진 H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월 2만 1,000원대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그중에 건강보험은 암 진단자금 1,000만 원을 받으시고 납입 면제를 받으시고 유지하고 계셨고요. 이 상태에서 최근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해 7월 이후에 완화된 유병자 조건에서 5년 이내 암 진단 없고 입원 수술 없고 치료 중이신 경우에는 고지만 하면 2대 질환이 가입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한 번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네, 다행히도 올해 7월에 이 이후로 완화된 조건으로 새롭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례자분께서는 5년 전에는 암 진단 그리고 2년 전에는 당뇨 진단까지 받으시고 현재 치료 중이시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알려드렸던 대로 조건이 완화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새로 가입하신 보험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7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포함한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200만 원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00만 원 및 신골절 치료비 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보장 내용에 보험료는 월 68,857원으로 70대 연세에도 비교적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도록 설계해 드렸고요. 이분께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80세 만기여서 좀 불안하셨는데 이번에 가입하게 된 보험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차 요건 완화되어 가면서 기존의 보험 혜택 좀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병자 보험에 대한 문의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은 다양한 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그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처음 출시됐던 거는 2015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간편보험이라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조금 보장의 폭도 넓고 갱신도 내가 살아생전에 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유병자 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만성질환이라는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내 몸을 삼킬 수 있는 화마가 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병자 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에 조금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보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병자 보험은 지금 현재 조건이 많이 다양화가 됐어요. 조건도 그렇고 보장 범위도 그렇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시간상 상세하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금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문의를 드리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법한 질환이 바로 이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병을 앓고 있거나 치유된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건강과 현명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 골든 룰. 오늘은요, 이 보험에 진월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의 박경자, 김효상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 이상현, 조은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여쁜 조카 셋을 슈퍼삼촌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 이상현 지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자녀보험에 대해서 자녀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입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진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인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 조은진 팀장입니다.
저의 육아 경험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보험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녀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창 이쁘게 자라는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속상하고 혹 흉이라도 질까 걱정 많이들 되시죠. 이 작은 상처부터 수술 같은 큰 사고까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자녀 보험 어떤 보험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자녀보험이란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자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상해, 질병으로부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보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출산 전부터 미리 자녀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자녀 보험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자녀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MC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녀보험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한 20살 정도부터 성인으로 보니까 그 이전 아니면 조금 앞당기더라도 한 15살 이전 아닐까요? 예,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면 막연하게 자녀보험이다 보면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 자녀보험의 경우는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폭 넓은 연령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보장 범위나 혜택이 좋다면 20살이 넘어도 자녀보험 가입을 고려해 봄직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녀보험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자녀보험의 특징으로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5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해 발생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두 번째로 성인으로 성장 이후 부족한 진단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상해 사고 성인에 비해서 무려 5배 가량이나 높다고 합니다. 자녀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와 그리고 주요 질병에 대해서 미리 많이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은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질병이라고 하면 심장, 뇌혈관 이런 3대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 가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전체 뇌혈관 발병 확률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은 9.5%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면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MC님께서 9.5% 확률밖에 되지 않는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족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게 발병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관련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픈 것도 싫은데 그 부분 굉장히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전화로 가입했던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으셔서 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또 최근에 보장 분석을 의뢰하셨던 고객님께서 올해 4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뇌경색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으셔서 진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단금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못 받는 진단금도 있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 못 받는 진단금도 있더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는 정말 가능하다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도 받고 이모저모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보험금 내면서 정작 필요한 보장들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뇌혈관 질환들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대비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보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 보험을 통해 뇌혈관 질환을 대비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년에서 30년을 납부하게 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입 시에 보장을 폭넓게 준비해서 성인과 노후까지도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보험을 통해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100세까지 미리 보장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현 지점장님,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심장질환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심장질환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10.2%에 불과한 반면에 가장 발병 확률이 높은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신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98%에 육박하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주점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메모를 해서라도 꼭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98%라고 하면 이 대다수의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질환과 관련한 팁들이 있을까요? 네, 질병 후유장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병 후유장애란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거나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디스크,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 두 번째로 치매, 노후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힘든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후유장애 3%라는 것은 내가 가입한 금액에 해당 장애 지급률을 곱하여 나온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유용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디스크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 5천만 원 가입금액 곱하기 20%, 즉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40% 장애율을 받았다는 경우에로 말씀드리면 5천만 원 곱하기 40%에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가입 시 지급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녀 보험을 선택하고 또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보장 범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포함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선택 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먼저 가입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고요. 빠르게 선택을 하셨다면 보장 기간을 30세와 100세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담보는 넣고 경미한 담보는 빼고 가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녀 보험의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그리고 담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녀 보험에 대한 설명 듣다 보니까요, 이 손해보험 성격이 강한 보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 보면요, 보험들이 다양한 기능 갖춘 경우들이 많은데 자녀 보험에서도 그런 부분들 혜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MC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손해보험에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보험을 많이 선택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특징은 물론 부모의 사망보장, 그리고 만기 시 높은 해약 환급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능을 갖춘 자녀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듯이 입통원부터 사망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이러한 보험의 경우 60세 이전에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사망 시에 자녀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1억 2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기능과 자녀와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3대 질환, 즉 암,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 시 거기에 50%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납입 면제를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에게 보장과 저축, 부모의 사망보험금까지 챙겨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의 이상현 조원진 전문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에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2년 전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별을 하기도 했고 6살 자녀를 혼자 키우다 보니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 저희 모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저런 불안함을 많이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자, 한부모 가정에서 6살 된 따님을 홀로 키우고 계신 사례자분입니다. 아직 자녀도 어리기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사례자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6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30대 워킹맘이셨고요. 2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여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이시고 또 홀로 딸을 키워야 되는 엄마 입장인 만큼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례자분께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네, 최근에 출시된 보험으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엄마가 60세 이전에 사망 시에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기능과 자녀와 엄마가 3대 질환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사망 시에 남겨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좀 불행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 늘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무엇보다도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죠, 지점장님? 네. 이번 사례와 같이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나는 아닐 거야. 설마 내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노후도 준비하는 현실에서 보험이란 현실의 생활 연장, 즉 다시 말해 앞으로의 미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인에 비해서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현재부터 성인이 되는 미래까지 보장 가능한 자녀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건강과 현명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 골든룰. 오늘은 자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의 이상현 조은진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의 최종은 손영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종은 팀장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 최종은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종신보험과 연금종신보험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영진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카다이렉트 골드 사업단의 손영진 팀장입니다. 과거에 출시되었던 종신보험과 현재 출시되어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은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최근에는 종신보험에도 여러 기능이 강화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을 뜻하는 보험이고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연금 전환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또한 아플 때에는 특약을 통해서 질병 또는 상해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아나운서분께서는 우리나라의 평균 사망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종신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S생명사에서 10년간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망보장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요. 저 또한 이 기사를 읽고 좀 놀랐는데요. 평균 암 치료비와 비교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다네요. 평균 1년 암 치료비가 2,652만 원인 반면
평균 사망보험 금액은 2,995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유병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암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이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 늦었다고 할 땐 정말 늦은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종신보험과 연금종신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100세 시대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종신은 사망보장금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종신보험도 있고 또 연금종신보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연금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인데 연금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금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보장하고요. 살아계시면 은퇴 나이 설정 후 매달 연금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렇다고 아프면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고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입원비, 재해, 당뇨 등 특약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으세요. 연금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물론이고 연금, 거기에 아플 때 치료비까지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노후 생활도 길어진 만큼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 마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의 평균 양육비 및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평균 월 생활비 314만 원, 2자녀 가구 평균 양육비 128만 6천 원, 65세 이상 노년부부 은퇴 후 월 생활비 189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 264만 원이에요. 저 금액은 당연히 한 달 비용이고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건 소비는 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2마리도 아닌 3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사망보험금, 아플 때는 보장, 은퇴 나이에서는 연금 받는 연금종신보험을 추천해 드릴게요. 보험금, 연금, 치료비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종신보험 이제 알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강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팀장님? 네,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 발생 시 보장금액의 50에서 100%까지 설정 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인데요. 예전에는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됐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이 완화된 건가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는 질병 코드 진단 시 보상이 가능하고 C하에는 1, 2,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보장 가능합니다. 1번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2번 일상생활장애 상태 25% 이상, 3번 뇌 CT, MRI, 기초로 영구적 결손이 일치 소견이 나와야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 또한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막상 진단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 중대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완화돼서 이제 진단 코드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효용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최근 보장 범위가 넓어졌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6대 질병에서 8대 질병으로 4대 수술, 특정 3대 질병까지 총 16대, 여성의 경우 17대 질병을 보장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질병에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신보험을 선택하고 또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보장 범위 이것만큼은 꼭 포함돼야 한다, 이런 선택 팁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죠. 네, 이 표는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즉 남녀 생식기암을 회사별로 비교해 본 것인데요. 예를 들어 D사 같은 경우 유방암 1억, M사는 5천,
다른 D사는 3천만 원의 보장 금액이 나오는데요.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당연하죠. 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요즘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것들이 각광받는데 이 보험에서도 특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가성비 좋은 보험들 고르는 팁 있다면 슬쩍 알려주시죠. 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최근에 보시면 사망보험금에서 진단금을 선 지급하는 건강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선 지급을 받으시면 납입면제 기능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납입면제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지환급금도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험 관련 고민에 대해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영진 최종은 전문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리모델링 보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례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50대 남성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또 종종 배가 아플 때가 있어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보면 대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님께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얼마 전 치료 중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아플 때 보험 진단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한 진단금이 많은 방향으로 제 보험들을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대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 사연자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사연자분은 대장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55세 중년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잦은 소화불량과 하복부의 통증을 느끼고 계셨고 최근 건강검진상 당뇨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나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중 합병증으로 유고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신 사연자님께서 진단금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저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사연입니다. 병마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치료비에 대해서도 참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리모델링 전에 이분의 보험 상태부터 파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25만 원 정도 내셨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진단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주로 사망보험금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보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아직 미혼이시고 사망보장금에 대한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보험료에 비해서 진단 금액이 작고 또 사망 보험금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셨다.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진단금을 가능한 크게 가입하는 방향인데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나요? 네, 리모델링 전을 보시면 1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 사망보험금 3억 원,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5천만 원, 수술 진단금, 입원 일당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현재 상황들과 가족료들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암 진단금 1억 8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질환 포함,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 진단금 1억 8천만 원, 수술, 입원 일당 이렇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12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56만 원 줄여드렸습니다.
네, 이 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진단금을 가능한 한 크게 가입해 드렸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는데 이후에 사연자분께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험 리모델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으며 관리해 드렸는데요. 그러던 중 사연자님께서 갑자기 혈변을 보시게 된 거예요. 사연자님께서 겁이 많이 나서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기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가정력 쪽에 이 대장 질환이 있었는데 혈변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는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검사 결과가 안 좋았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종합병원에 예약한 후 급히 저에게 연락하셔서 보장 내역에 대해 물어보셨고 바로 찾아뵈어 상세 내역을 조회해 드린 후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님께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신 건가요? 네, 직장에 7cm 정도의 악성 신생물, 즉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암이 발병되어 급히 수술 일정을 잡고 바로 수술하셨습니다.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연자님 수술 잘 진행되셨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진행되셨고 직장의 큰 병변들도 잘 떼셨고 지금은 회사를 쉬시면서 항암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사연자님께서 암 치료 과정에서 느낀 진단금의 중요성을 동생들과 처남들에게 전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진단금의 일부를 떼어 보험까지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환자 본인이 겪은 생사와 불안함과 직장을 쉬면서 받게 되는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을 직접 전달하면서 진단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술 잘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 건강 되찾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잘 유지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모델링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59세의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건강한 편이고 저 또한 진단상 특별한 문제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월 보험료로 8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은퇴가 다가오는 만큼 가능한 지출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보장만 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 사연자분이 보장을 넓히고 싶으셨다면 이번에는 건강을 잘 지키고 계셔서 오히려 보험료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희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연자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9세의 남성분이셨고요. 종신보험 2건, 실비보험 1건, 총 3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셨고 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어요. 그런데 현재 가입한 보험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세 내용을 점검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사연이세요. 네, 상세 내용을 잘 몰라서 리모델링 요청을 하신 사연자분인데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 보험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은 또 어떻게 해드렸나요? 네, 제가 종신보험 가입 목적을 여쭤봤는데요. 종신보험 2건 중 1건은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게 문제였어요. 실비보험과 종신보험 1건은 꼭 필요한 보장이라 유지하시라고 권유드렸고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다행히도 중도인출 그리고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1년 후 납입 종료 시 납입원금 100%가 넘고 연금 전환 시 납입한 보험료 플러스 이자를 10년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것이 사용자분에게 가장 적합해서 안내해 드렸더니 연금 전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드렸어요. 보험 성격이 보험마다 참 다른 법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활용하지 못하셨던 연금 전환 기능으로 사례자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연금 액수나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후 납입 종료 시 납입원금 6천만 원, 해지환급금 6,500만 원이 되고 연금 전환 시 10년 확정형으로 10년 동안 수령하실 연금액은 월 62만 원, 연 744만 원 되는 걸로 확인해서 최종 처리해 드렸어요.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 중 사례자분처럼 굳이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는 보험이 있고 요즘 나오는 보험들의 좋은 기능들도 있어요. 직접 판단하기보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리모델링을 하길 권장해 드릴게요.
자, 인생을 빛내는 법칙 보험 골든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